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도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 송숙희 지음, 유노북스 출판입니다. 지연이 송숙희, 말과 글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말의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보다 그 위에 토핑된 이야기의 가치가 팔리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덕분에 누구든 언제든 무슨 일로든 무한정 쓰고 무진장 읽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먹히고 어떤 말은 안 먹힐까요? 왜 같은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은 통하고 어떤 글은 안 통할까요?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잘 고른 단어 하나의 힘.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살 때 마력과 토크비부터 따집니다. 마력은 최고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나와 관련이 있고, 토크비는 순간 가속이 얼마나 빠른가, 즉 순발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므로 결국 토크비가 관건입니다. 토크비가 높을수록 순발력이 좋아 운전하기 좋다고들 말합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진득하게 읽어야 하는 장문보다 단숨에 읽히고 먹히고 통하는 마이크로 메시지라야 통합니다. 마이크로 메시지의 생명도 바로 토크비, 즉 순발력이 좌우하는데, 이 순발력은 단어를 구성하는 기술로 발휘됩니다. 메시지를 단어 한두 개로 얼마나 빨리, 쉽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관건은 선택된 단어가 적확한가, 메시지 안에 불필요한 단어가 없는가, 단어마다 제 목소리를 내는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순식간에 읽는 패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흥미없는 것에는 한순간의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으로 훑으며 쉴 새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유일한 올가미는 문장도 단락도 아닌 단어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버드 신학대학원과 캠브리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30년 동안 글쓰기를 가르쳐온 바버라 베이건은 글을 잘 쓰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통찰합니다. 훌륭한 작가가 훌륭한 것은 단순히 우아한 문장을 교묘하게 다듬을 줄 알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훌륭한 것은 그들에게 할 말이 있고 할 말을 바탕으로 독자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줄 알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독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를 떠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독자들에게 당신이 의도하고 희망한 반응을 끌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보고서를 쓴다면 그것을 읽게 될 상사가 독자입니다. 가게 오픈을 알리는 현수막을 건다면 고객이 독자입니다. 학생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쓴다면 그것을 읽게 될 입학사정관이 독자입니다. 카톡이든 문자 메시지이든 인트라넷 게시판이든 이메일이든 어딘가에 글을 쓴다면 그것을 읽게 될 상대가 독자입니다. 독자가 생각하며, 독자가 이해하고, 독자가 좋아하고, 독자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떠올려서 독자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배열할 때 그 글은 독자 입장에서 좀 읽어줄 만한 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방식도 독자가 기준입니다.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단어를 고르고 사용했더라도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혹은 전혀 다른 의도로 단어가 사용된다면
독자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16,000여 개라고 합니다. 단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이면서 말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단어 속에 자신에 대한 흔적을 남기며 따라서 단어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담아내는 생각의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살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단어를 써라. 앞에 내는 나입니다. 뒤에 뇌는 바로 두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단어를 써라. 뇌가 좋아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니 정말 그럴까요? 독일의 신경언어학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박사는 뇌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뇌는 감성적인 행동이나 행위에 관련된 구상적인, 추상적인 단어 순서로 빠르게 반응했고 효과도 빨랐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뇌가 좋아하는 단어를 골라 쓰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의 두뇌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뇌는 언어를 차별한다고 합니다. 뇌는 쉽고 짧고 명료한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런 단어라야 독자들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이것이 시절하기의 제1원칙입니다. 긴 문장은 짧게 나눈다. 가급적 형용사나 부사 없이 사용한다. 같은 뜻이라면 더 쉬운 단어로 얘기한다. 수동형보다는 능동형으로 표현한다. 차별어를 차별하라. 다음에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리를 잘하셨네요. 예사로 쓰는 이 말이 냉장고에서 나온 차가운 단어라는 걸 아세요? 잘했다는 칭찬의 단어이고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어서 잘한다를 윗사람에게 표현하면 결례가 됩니다. 이 단어를 오븐에서 갓 나온 따뜻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요리하신 것을 보니 제가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이렇듯 단어 하나가 온도를 느끼게 합니다. 카피라이터들은 어떤 단어를 즐겨 쓸까? 카피라이터들은 가장 비싼 글을 씁니다. 그들은 광고주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받고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단어를 써야 소비자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는 돈이 되는 글쓰기를 보장하는 단어 사용법이 불문율처럼 전해집니다. 여기 그들이 쉬쉬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목에 넣으면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메일 제목에,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활용해 보세요. 특정한 도움을 줄 것 같은 단어를 쓰면 평균 이상으로 잘 읽힙니다. 카피라이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가 추천한 제목용 단어입니다. 뭐뭐 하는 방법, 지금, 알립니다, 소개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막 도착한, 개선, 놀라운, 센세이셔널한, 주목할 만한, 혁명적인, 중요한 발전, 마지막 기회, 깜짝 놀랄 만한 기적, 마술과도 같은, 권합니다, 쉽고 빠른, 도전, 조언합니다, 공짜, 무료, 비교하세요, 할인,
서두르세요. 다음은 설득 전문가 케빈 호건이 고객의 관심을 끌고 구매를 자극한다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단어들입니다. 인정받은, 스릴, 할만하다, 경험하다, 진보, 새 발견, 할인하다, 전문가, 놀라운, 도전, 발견하다, 비상한, 빠른, 매력적인, 선택, 탁월한, 자유로운, 마침내, 쉬운, 쉽게, 신선한, 안락한, 효과적인, 안정적인, 재미있는, 믿을만한, 비교하다, 에너지, 보정하다, 깨닫다, 치유하다, 편리한, 돕다, 전달하다, 독점적인, 정직한, 서두르다, 제안하다, 상상하다, 독창적인, 중요한, 극복하다, 뛰어난, 마음의 안정, 완벽한, 만족시키다, 혁신적인, 유익한, 즉각적으로, 친밀한, 전통적인, 힘있는, 만족한, 신뢰받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실용적인, 무제한, 비밀, 호화로운, 유익한, 약속하다, 가치 있는, 기적, 입증된, 신속하게, 권장하는, 참신한. 자, 어떠세요?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십니까? 다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험과 연구를 거쳐 골라낸 단어 7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주의를 사로잡는 파워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7개는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주는, 보장하는, 증명된, 안전한, 쉬운, 지금, 무료. 이렇게 7가지라고 말합니다. 사세요, 사세요라고 하며 직접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다른 이들은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만이 당신의 의도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안심하고 사게 만드는 보정형, 보장형 표현이 특효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어 근육 단련하기. 단어는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색과 크기와 소재의 그릇이 준비되면 생각도 다채롭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능력, 즉 어휘력이 평생 소득을 결정한다면 믿어지세요. 스테판 레터 포틀랜드 주립대 교수는 미국 성인의 언어 숙련도가 경제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글쓰기 능력이 최고인 사람과 최저인 사람의 평생 소득이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휘력은 승진의 사다리로도 작용합니다. MBA 과정의 젊은 직장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어휘력 테스트를 하고 5년 뒤에 이들을 추적 연구했더니 어휘 성적이 상위 10% 이내였던 사람은 전부 간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휘 성적이 25% 이하인 사람 중에 간부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단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들을 단어 하나하나에 끄집어 내놓은 다음 다시 하나하나 적확한 단어들로 바꿔 쓰는 것이 단어 사용법, 글 잘 쓰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휘가 빈약하면 생각을 담아낼 단어를 고르기가 고역이고 고쳐 쓰기 할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힘겹습니다. 어휘력이 취약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적절한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단어 근육이 허약한 것은 평소 단어를 다채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든 몇 가지 입에 익은 단어로만 표현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면 무조건 대박, 놀라거나 나쁜 일이면 무조건 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언짢은 일이 있으면 다짜고짜 유유로 끝내버리는 습관으로는 노련한 단어 구사는 물론 글 잘 쓰기도 불가능합니다. 무슨 맛이든 식감이 좋다거나 먹는 김이 좋아요로 끝내는 표현 습관은 빈약한 단어 근육을 더욱 빈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에도 있듯이 단어 하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 한마디의 힘인 단어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내 말은 먹히지 않을까? 왜 내 글은 통하지 않을까? 그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이상은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